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터에 조용히 숨어있는 위험,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요. 이제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30.4%. 이게 대체 무슨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2024년 기준으로 일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이 생겨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비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한번 터지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위협인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게 뭘까요? 용어가 좀 어렵죠?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병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터의 여러 요인들 때문에 생기거나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업무상 질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건강 문제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는 아주 중요한 법적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관련 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5명만 넘어도 우리 직원들 안전한지 건강한지 꼭 챙겨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만약에 이걸 소홀히 해서 안타깝게도 사망사고라도 나면 처벌이 정말 가볍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럼 우리 회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시죠? 다행히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 일종의 플레이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리가 보통 코샤라고 부르는 곳에서 만든 종합 가이드인데요. 목적이 아주 명확해요. 사업주, 근로자, 의사, 관련된 모두가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길을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1999년에 처음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준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고 또 검증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샤에서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이 있는 분들이 10%가 넘는지, 또는 흡연이나 음주 같은 습관이 있는 분들은 어떤지, 이런 개인적인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가 있는지 같은 근무 환경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해당된다 하는 항목이 몇 개나 되세요? 하나당 1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점부터가 위험 신호일까요? 정답은 바로 3점입니다. 만약 이 6개 항목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코샤에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중요한 건 평가를 통해서 뭘 할 거냐 이겁니다. 이 평가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인 관리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평가가 끝나면 직원들은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위험부터 최고위험까지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험 수준에 딱 맞는, 말 그대로 맞춤형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먼저 저위험군. 이분들은 지금처럼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대신 앞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코칭 같은 예방 활동에 집중합니다. 다음은 중등도 위험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 상담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좀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로 근무를 하는 거죠. 고위험군으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계속해도 괜찮은가를 직접 판단해야 해요. 업무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병가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험군. 이분들에게는 무조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의사가 판단해야 하고요. 보통은 집중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병가나 휴직이 권고됩니다. 보시다시피 위험도에 따라서 대응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결국 선택은 2가지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수습하고 법적인 책임지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사후 대응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가이드를 나침반 삼아서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 팀원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업의 미래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전 예방의 길로 갈 것이냐. 이 쿠샤 가이드는 그냥 법을 지키기 위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체질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위험을 겨우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 있는 조직을 만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